선택 007에서는 경인지역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 여야 유력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서울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서면서 밝힌 포부인데요.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어떤 경기도를 말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네, 후보님, 대담에 앞서 알려드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대담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답변 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답변하신 내용은 편집 없이 방송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먼저 몸풀기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살짝 알아보자. 그래서 네.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OX 퀴즈가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한 달에 적어도 책 한 권은 읽는다. X 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기 어렵습니다. 솔직하신데요, 첫 질문부터.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이다라는 별명이 마음에 든다.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네. 과거에는 아주 기분 좋은 별명이었는데 요즘은 보니까 사이다보다는 좀 막걸리 이렇게 봐주시면 네, 바로 좀 세 번째. 듬직한 이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밥은 굶어도 SNS는 못 끊는다. 그것도 아닙니다. X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제 SNS 중독 환자로 아시는데 저는 필요해서 하는 거죠. 이제 수단으로. 밥으로 어떻게 끊습니까? 삼식이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솔직히 요즘 SNS를 한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아니요. X 하셨습니다. 별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용한 도구고 제가 국민들 또 도민들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아주 유력한 통로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4년간 성남시장으로서 80점은 된다. 네, 그거는 오,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자부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정치를 그만둔다면 꼭 하고 싶은 다른 직업이 있다. 있죠. 네, 오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선이 되고 나시면 곧바로 선택 007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겠다.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아니, 선거 끝난 다음에 이 프로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 007 선택 지방선거까지잖아요. 끝나고 다실 거예요? 진짜 우문현답이시네요. 진짜. 아니, 이거 제가 연구해 본 결과. 근데 후보님이 나오신다고 강력히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 해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 두 가지 내주시면 질문 나오겠습니다. 한번 하겠는데요. 네. 아까 사이다 별명보다 막걸리라는 별명이 더 좋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술을 잘 드십니까? 왜 막걸리라는 것을 왜 말씀하시는지. 아니 음료수 종류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번 제가 선택해 본 건데요. 네. 어쨌든 이제 맡은 영역이 좀 커지니까 좀 안정감도 많이 기대하시고 아무래도 소대장 하고 있을 때보다는 연대장 역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총보다는 다른 일이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SNS 아까 좀 중독은 아니지만 네. 유용한 도구다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 글을 올리시는지 아니면 SNS를 하면서 후회하신 적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에는 하루에 수십 번도 쓰고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균치로 따지면 한두 번 할까 말까 거의 그러죠. 네. 또 좀 약간 자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아까 가장 후회한 적 이런 것도 좀 여쭤봤는데. 후회한 적은 많지요. 오타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남지사님 이렇게 썼는데 그게 이상하게 암지사님으로 돼가지고 아니 저열한 인간으로 제가 비난을 받았는데요. 진짜 오해하기 딱 쉽네요. 네, 그게 그러게. 오해였던 거야, 신정하게? 네, 그 진짜 오해예요. 뒤에는 남지사한테 있는데 네네네. 또 그런 것도 가끔씩 있고 가끔씩 왜 자동 완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 고치가 썼는데 탁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전혀 엉뚱한 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는데요. 성남시장 하시면서 80점은 된다 이렇게 후하게 본인에게 점수를 네.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잘한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모범을 보였다라는 측면의 자부심을 모범이요? 갖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직자들이 주어진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천국은 안 되지만 아주 좋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극단적 사례를 제가 성남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의 전임 시장들은 다 구속됐죠. 부정부패 혐의로. 근데 저는 다행히 재선을 했지만 아직까지 구속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성남 시민들이 또 자부심 갖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증세한 일도 없고 빚은 있던 걸 오히려 갚았고 그러면서도 성남 시민들이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성남 한번 가볼까?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핵심은 역시 공무원들의 변화입니다. 공무원, 개인 사업자들이 아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공적으로 부여된 권한과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줬다. 거기에 자부심을 갖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 중에 일부에서 저희에 대한 기대가 좀 생긴 것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까 정치를 그만둔다면 하고 싶은 직업이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어떤 직업인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옛날 말로 하면 소사라고 하는 건데요. 그 관리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어요. 제가 어린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서 일부러 사실은 제가 시장실에 어린이들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공개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로 기회가 되고 여유가 되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 사회가 되고 나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요즘은 보안관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초등학교 보안관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성남시장 3선을 예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지난 대선 이후에는 서울시장에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지사에 도전하셨단 말이죠. 네. 출마하게 된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대선이 끝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냐라고 예측하셨죠. 그렇죠. 저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저는 아주 간단하게 결론을 냈습니다. 경기도 선거를 한번 해보기로. 보통은 서울을 추천하거나 예상한 분들은 서울시장이 어딘가를 향하는 왕도, 좋은, 빠른, 편한 길이다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공직을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하지 않지만 꼭 해야 되는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여백이 많은 곳, 아주 빈칸이 많은 곳이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근데 서울은 어쩌면 다 개발도 완료되고 해서 관리 행정 정도 수준이라 정치적 위상은 높을지 몰라도 성취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기도가 훨씬 더 할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망설임 없이 서울은 아니다, 경기도다. 더군다나 성남은 경기도 일부 아닙니까?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직이 어딜 향하는 수단 또는 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죠. 네. 할 일 많은 곳. 저는 길이 아니라 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마하시면서 얘기하신 게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라는 게 어떤 경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올해가 경기도라는 이름을 쓴 지가 1000년이 된 해입니다. 소위 경기 정명 청년 이렇게 말하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해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들의 상당수는 내가 경기도민이다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지도 않고 심지어는 경기도민이라는 인식도 매우 약해요. 서울을 부러워하죠. 특별시민 되고 싶은 이런.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너무 중앙 집권적인 사회이다 보니까 지방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 중심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는 경기도가 가진 잠재력, 예를 들면 토지, 기회, 자원 이런 것들이 다 서울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 이름이 서울 외곽 순환도로예요. 진짜 그러네요. 네. 또 바깥에 만드는 순환도로가 제2 외곽 순환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를 외곽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 서울 중심 사고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1,300만이 넘는데 언제나 이 변방에 껍데기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경기도의 자원과 기회의 잠재력이 오롯이 경기도를 위해 쓰여지게 하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경기도가 많이 발전할 거고 경기도민들의 삶도 나아질 건데 여기에 좀 더해서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이 전국에 뭐 서울을 포함해서 어디를 내놔도 가장 낫다. 삶의 질이 가장 높다. 기회와 뭐 예를 들면 경제 활동의 뭐 영역도 훨씬 더 넓다. 가능성도 넓다. 그래서 전국이 최고다. 내가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럽다. 마치 성남 시민들이 과거 한때 성남이라는 얘기 하지 않고 싶어 하다가 요즘은 성남이라는 걸 자부심 느끼는 것처럼 경기도민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서울과 경쟁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 진정한 의미의 자치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저는 정부 정책이든 서울 정책이든 수도권 정책이든 이런 것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북쪽에는 주거단지, 남쪽에는 산업단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울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죠. 그러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끝에서 끝으로 출퇴근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경기도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을 경기도 중심으로 사고했다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좀 붙여놨겠죠. 그랬더라면 지금처럼 남북에 엄청난 불균형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테고 또는 뭐 직장과 주거가 불일치해서 생기는 엄청난 비용과 혼란, 뭐 교통난 이런 것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좀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가 되려면 또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경기 분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해서 그 시민단체가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낙후된 경기 북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기 북부 분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와 분권의 그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고 또 경기도가 너무 과대하다, 너무 크다라는 측면에서도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분도하는 게 맞다고 보죠. 다만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삶이나 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그냥 분도해 놓으면 북부의 재정 상태가 더 나빠지죠. 그리고 북부의 균형 발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분도한다고 해서 북부의 규제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사실이 아니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좀 분도를 준비해서 분도하자. 북부에 대한 투자나 재정적 지원을 좀 더 확대해서 북부가 좀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서 분도를 준비해야죠. 그래서 좀 준비해서 분도하자가 제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무상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서 고교 무상급식으로의 확대,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대한 것이 큰 화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선택을 하셨는데 경기도 30여 개 시군이 재정 자립도가 각각의 형편이 다른데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할 때 그런 재원 조달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이 약간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했던 각종 복지 정책이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가지고 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무상교복 해봐야 30억, 고등학생까지 해도 60억 정도거든요. 산후조리 지원 약 50억 정도, 청년배당 100억 정도인데 이거 합치면 한 200억 정도라서 성남시 전체 예산 2조 원의 1% 정도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가평 같은 데가 어렵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가 예산이 약 4천억 가까이 됩니다. 인구가 6만 좀 넘고 있고요. 그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생이나 중학생 입학생들 따지면 제가 보기엔 한 600~7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청년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한 500명, 24세 500명한테 100만 원씩 해도 5억밖에 안 되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겠냐. 사실은 정책적 우선순위 선택의 문제죠. 성남시가 하고 있는 온갖 복지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다 하더라도 3천억을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3대 무상복지 다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2천 몇백억 정도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시군과 조금만 분담하면 경기도 자체 예산 2조에서 4조 원 정도의 일부에 불과하죠. 1% 정도 없어서 못하겠냐?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청년 배당을 하면서 그 청년 배당 금액을 성남의 재래시장, 전통시장, 골목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 지역화폐로 주니까 성남의 골목 경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마구 줘서 인기를 얻은 게 아니라
소액이지만 효율성이 높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성남에서 좀 인정받은 것이고요. 뭐 이런 것들을 경기도에 다 확대해도 크게 비용 부담 되지 않는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선거 전에 광역버스 준공정제를 시행했는데 논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는 민과 관이 참여해서 이 갈등을 푸는 거버넌스 방식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하는데 후보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남경필 후보께서 이제 연정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준고단 회수위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일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대리인들끼리 선출된 모성들끼리 연합해서 권력을 나누는 연정을 넘어서서 주권자들이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소위 민관협치, 여야협치, 민관협치.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협치 민주주의를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말씀 잘 들었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강력한 추진력이 원래 강점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사실은 뭐 해경군 김씨 논란을 포함해서 갈등과 대결의 이미지 이런 것도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인데 앞으로 그 도지사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실 예정이실까요? 네. 사실 통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주권자인 시민들, 도민들의 통합이 중요한 거지 머슴들끼리의 통합은 중요하잖아요. 머슴들끼리는 경쟁해야 됩니다. 누가 머슴인가요, 그러면? 뭐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이런 사람들이 머슴이죠. 자기들끼리 통합하면 안 된다니까요. 짜고 밀실에서 몰래 하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머슴 대리인이 있으면 싸워야죠.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인데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발목 잡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럼 통합합시다. 그래, 응할게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싸워서 시민들의 의견을 관철해야죠. 경기도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다. 여소야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선택해야죠. 시민들이 맡긴 일을 할 것이냐, 싸우서라도. 시민들이 맡긴 일을 싸우지 않기 위해서 포기할 것이냐. 우리 패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럼 저는 다음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 그동안에 좀 얘기가 되었었던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름하여 이재명의 말입니다. 네. 어떤 뜻에서 한 발언이신지 직접 설명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1월에 한 중앙 일간지와 대화에서 나는 포퓰리스트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포퓰리스트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는 잘 안 쓰이는데 네.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하도 포퓰리스트라고 비난을 하길래 기가 막혀서 한 얘기입니다. 반어법적으로? 네, 이게 엘리트주의자, 소위 일방적 지배자보다 낫지 않냐.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주민들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서 주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지배자보다야 그래도 주민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주권자한테 인정받으려고 예산 아껴서 복지정책 확대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리고 원래 어원적으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이게 엘리트주의의 반대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왜곡됐죠. 다 불효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효도를 해요. 거기다 이렇게 욕한 겁니다. 너 왜 부모한테 잘하는 거야? 그거 포퓰리즘이야. 당당하게 해.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죠. 지금 포퓰리즘에도 못 미치는 지배자들이 열심히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는 저 같은 사람을 포퓰리즘이라 하도 욕을 하길래 제가 그래 포퓰리즘이 너보다 낫습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SNS는 집단 지성의 총체이자 네. 내게는 가장 중요한 참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정치인들에게 SNS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론이죠. 저는 이 세상의 주인은 국민, 시민이라고 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선출된 대리인, 그러니까 머슴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대리인들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어진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자, 소위 좁게는 유권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거죠. 대리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권자들의 의사,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맨날 만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만나다 보면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만날 수 없는 이 한계를 SNS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권자들의 의견을 일상적인 주권 의지를 읽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게만 하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저도 반응을 해줘야죠. 아, 이 사람이 듣고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댓글에 답도 하고 트위터 쓰면은 제가 답을 하는데 왜 그 어떤 특정 트위터하고 대화했냐라고 문제 삼으면 제가 그거 할 때마다 맨날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저는 답글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소통이죠. 정보를 주고 의견을 받고 의견을 위해서 다시 소통하고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일 중요한 저의 수단이다. 좀 손해가 발생하긴 해요. 좀 경박하다 그러고 말이에요. 뭐 실수도 하고 오타도 내고 그러니까 비난도 받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꼭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월 1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인데요. 친인척 비리와 개인 망신 중에 망신을 택했다. 예. 이른바 형수 욕설 파문과 네. 관련해서 상대 후보 진영에서 맹공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야 제 인격 수양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고 뭐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까 제가 다 감수해야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 부족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또 앞으로야 또 그러겠습니까? 이제 어머님 이제 병환 깊어서 결국은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한마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가 친인척 비리를 막는 게 정말로 어렵다. 이 잔혹할 정도로 끊어내지 않으면 다시 그 수렁에 빠져들어요. 결국 형님의 이권 개입이나 뭐 인사 개입, 시정 관여를 이제 막다가 사이가 나빠졌고 또 그걸 형님은 관찰하려고 하다가 어머니한테 폭언하고 심지어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폐륜 막말했고 뭐 결국은 또 두들겨 패서 입원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도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이다.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애틋함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형님이 이걸 녹음을 몰래 다 한 다음에 형수하고 두 분이 저한테 일종의 최후 통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빌지 않으면 내가 공개하겠다 이래서 제가 그때 고민했죠. 들어주거나 망신하거나 선택했습니다. 그냥 하십시오. 결국 이 상황이 왔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오록입니다. 역시 SNS에 올리셨는데요. 남경필식 가짜 연정, 아쉬우면 연정, 아니면 독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정은 그 후보가 속한 정당을 상대로 한 남경필 후보의 그 정치 실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도 꽤 있습니다. 아까 네. 후보님도 약간 그런 평가를 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면 그 너무 평가가 인색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가짜 연정 말고 진짜 연정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의 본래의 의미는 권한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당선되고 당신은 떨어지면 당신한테 권력을 이 부분 당신이 행사하십시오 하는 거죠. 복지 권한을 민주당에 넘기고 연정을 했는데 성남시가 하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가 민주당 입장이었어요. 근데 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송까지 해가면서 방해했죠. 연정 취지는 좋지만 연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편한데 독주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비판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정을 하면서 싸우지 않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준 예산까지 갔죠. 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채무가 2조 9,910억이 있어요. 근데 채무 제로다, 다 갚았다. 이제는 뭐 이렇게 말씀을 수차례 하시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연정 자체는 좋죠. 그러나 그걸 악용한 건 잘못이다 했더니 왜 연정을 비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채무가 있는데 없다고 하느냐 했더니 채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문서답을 자꾸 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채무와 부채가 사실은 좀 서로 다른 개념이라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채무는 지방채는 명백하게 채무고요. 공식 채무고 네. 그게 2조 9,910억이 있는데 채무가 없다, 채무 제로다라고 거짓말하셨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5월 23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님은 제 삶의 나침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날이 마침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년이었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그 삶의 나침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분이 지향했던 그러니까 상식적인 사회,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 그다음에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인간으로 존중받고 함께 사는 세상, 이런 꿈을 가지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꿈과 너무 그냥 일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는 공정한 세상, 누군가는 저를 엄청난 진보주의자로 보는데 저는 그냥 상식이 관철되는 세상을 바랐죠. 그런데 제 인생에도 이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제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솔직히 고민되더라고요.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27살이 바로 개업해서 먹고 살겠습니까?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사법연수원에 강연을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본인이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제가 그거 보고 과감하게 길을 선택했죠. 또 참여정부 들어선 다음에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꿈에도 없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도 많이 했죠. 그런데 정치개혁, 소위 선거 공영제 때문에 제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앞으로 제가 가고자 하는 길도 그분이 꿈꾸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미처 못하신 말이 있거나 유권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주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저는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는 아마도 실력 그리고 실적이겠죠.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한 것을 행동한 것, 도민들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맞게 새로운 경기도, 지금까지 16년간의 보수 정권의 경기도와는 다른 새로운 경기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